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사 없이 알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드디어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는 먹는 비만약 시대가 열렸다고 난리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규제를 확 강화한다고 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모순적인 상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먹는 위고비 등장. 자, 일단 큰 뉴스부터 볼게요. 지난 22일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고비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일으킨 주사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약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살 빼고 싶어도 매주 배에 주사 놓는 거 부담스러웠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냥 약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이 저렴해요. 한 달에 $149,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인데요. 비슷한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달에 22만 원이 싸다고 할 순 없지만 기존 주사형보다는 부담이 덜하죠. 세 번째, 효과도 검증됐어요. 노보 노디스크가 과체중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64주 동안 임상시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이 평균 체중의 16.6%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100kg인 사람이라면 약 16.6kg을 뺀 거예요. 꽤 괜찮은 결과죠? 시장의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먹는 비만약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주사제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이제 알약 형태가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노보 노디스크는 2026년 1월에 미국 시장에 먹는 위고비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경쟁사들보다 먼저 승인을 받으면서 먹는 비만약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오남용 문제.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먹는 비만약이 희망처럼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무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에 나섰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위고비는 2025년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2,133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국내 비만약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인 마운자로도 출시 열흘 만에 18,500건이 처방됐고요.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약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비만 치료제는 당뇨병 환자나 고도비만 환자, 즉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약입니다.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그냥 좀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이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엄청 늘어났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병원에서 의약 분업 원칙을 어기고 직접 약을 만들어 파는 원내 조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약을 제조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아예 약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거죠. 부작용의 위험성.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살 빠지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을 줄이는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게 있어요. 이 정도는 많은 분들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부작용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췌장염, 장폐색증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상 체중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위험 대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계속 먹어야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안전한지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하는 약이다. 유행처럼 번지는 다이어트 약으로 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정부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선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어요. 이제 원래 처방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 미용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걸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거예요. 또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에서 직접 약을 만들어 파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환자 교육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내 조제를 하는 건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먹는 위고비가 나오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문턱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핵심은 적절한 사용이에요. 미국도 먹는 위고비를 무분별하게 파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사 맞기 힘들어서 치료를 포기했던 비만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거죠. 반면 한국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남용이 심각해져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결국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 오늘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비만 치료제는 마법의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의약품이에요.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 수단입니다. 만약 체중 감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식습관 개선과 운동 같은 기본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요. 정말 의학적으로 비만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